오늘 여러분께 전할 소식은 홍정욱 전 의원 딸의 마약 밀수에 관한 내용과 역대 한국 정치인 자녀들의 마약 사건 총정리입니다. 지난 10일 홍정욱 의원의 딸이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2심에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여론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서울고법 형사 8부 심리로 10일 열린 홍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홍씨는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것을 깊이 뉘우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홍씨 측은 항소를 취하할 뜻을 밝혔고 이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역시나 1심은 홍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집행유예입니다. 심지어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소지하다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던 전력이 있습니다.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게다가 LSD라는 약물은 1급 지정 약물이며 코카인보다 100배나 더 무서운 환각제입니다. 사회의 주류를 형성할 유명인의 자제들이 벌이는 악하고 몰상식한 행각은 사회에는 정말 위험하게 작용합니다. 있는 사람 자식은 마약 대놓고 반입해도 집행유예라며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이에 과거 정치인 자녀들의 마약 사건에 대해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을까요? 첫째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남모씨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후 채팅앱에 얼음을 갖고 있다, 화끈하게 같이 즐길 여성 구한다 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남모씨는 여성과 즉석 만남을 약속하고 나갔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후 여론은 정치인과 아들은 별개다, 아들 교육 똑바로 하지 못한 정치인은 문제가 많다 라는 식으로 나뉘었습니다. 그 또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박정희의 아들 박지만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는 1989년부터 2002년까지 13년간 마약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박지만 씨의 마약 범죄가 공정한 처벌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박지만 씨의 히로뽕 복용이 처음 세상에 드러난 것은 1989년입니다. 검찰은 자진신고 기간에 자수했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을 의미합니다. 형사재판을 받지 않기에 전과도 생기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처벌을 안 받았다고 봐야 합니다. 박지만 씨가 두 번째로 마약 사범으로 적발된 이유는 밀매책 때문입니다. 박 씨가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구매했던 밀매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우리만 처벌할 게 아니라 박지만도 데려다 처벌해봐라는 밀매책의 진술 때문에 박 씨의 수사가 시작됐고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박지만 씨에게는 징역이 아닌 치료감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치료감호는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는 공주치료감호소 등에 수감되는 것을 말합니다. 1991년 3월에 구속된 박 씨는 8월에 치료 감호가 종료됩니다. 불과 5개월 만에 나온 겁니다. 마약 상습 구매자이며 동종범죄 혐의가 있는 다른 일반인들과 달리 관대한 처벌이었습니다. 치료 감호를 받았지만 오히려 박지만 씨의 히로뽕 투약은 황태자급으로 변했습니다. 1993년 박 씨는 영등포와 청량리 사창가 등지에서 성매매 여성들과 50여 차례나 상습 투약을 하다가 구속됐습니다. 세 번째 적발이었지만 또다시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이마저도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치료감으로 마약 중독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박지만 씨는 히로뽕 투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6년 박 씨는 성매매 여성과 함께 사창가, 호텔, 집 등을 전전하며 50여 차례 히로뽕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박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는 이미 4번째였지만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납니다. 상습 마약 복용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박지만 씨는 정기적으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받습니다. 1998년 정기검사 도중 박지만 씨의 소변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박 씨는 그대로 도주합니다. 이후 박 씨는 강원도 스키장에서 검거돼 구속됩니다.
이미 여러 번의 마약 범죄가 있고 도주까지 했는데도 검찰은 국가유공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때 박지만 씨는 징역 6개월에 1996년 집행유예 잔여 기간인 1년 8개월을 합쳐 2년 2개월을 복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불과 1년 뒤인 1999년 3.1절 특사로 석방됩니다. 2002년 박지만 씨는 또다시 서울 용산, 청량리 등 사창가에서 12차례 히로뽕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박지만 씨는 무려 6차례나 마약 범죄로 적발됐지만 치료 감호, 집행유예, 특별 사면 등으로 처벌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솜방망이 처벌은 그가 박정희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셋째는 루머일지도 모르고 언론에 외압을 가했을지도 모르는 사건입니다. 주인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 지난 2018년 KBS에서 방송된 추적 60분에서 MB의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의 마약 스캔들을 추적했습니다. 이명박 집권 당시 이시영이 마약을 했다는 정보가 있었지만 검찰은 조사를 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이 면죄부를 준 의혹입니다. 이 의혹은 더 이상 정말 의혹으로만 끝났습니다. 사건이 되지 않고 조용히 묻혔습니다. 공론화되지 않고 없었던 일처럼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너무나 편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범죄가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처벌이 핵심이라는 것을. 정치인 자녀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이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라는 법 앞에 평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상 정시현이었습니다. 그럼 이만.